다름이 아니라 제가 강남구 배달앱 평점 5.0을 유지하는 횟집에서 대방어회를 시켰는데, 자, 그런데 요 사진은 본인이 이전에 주문한 대방어라고. 야, 부위가 끝내주네요. 뭐 대부분 다 뱃살, 중뱃살로만 받았는데 좋네요. 진짜 이렇게만 팔면은 평점 5.0 받을만 한데요. 문제는 이번에 같은 집에서 주문한 건데 뭐가 이렇게 새빨개, 이게 일단 방어가 맞는지 피를 제대로 못 뺀 건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동안 내 질문과 문의사항을 받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철TV, 오늘로 22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 꿈파티, 회식 자리가 굉장히 빈번할 줄 압니다. 이때 가장 많이 소비되는 횟감이 겨울 방어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 10월경부터 12월 이 사이에 들어온 질문들, 특히 이 방어와 관련돼서 좀 심각한 문제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최초로 미담 사례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방어회가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척 보자마자 방어회 맞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왜 질문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냐면, 살이 이렇게 하얘면 부시리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부위마다 다르고 피를 뺀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이 하얘면 부시리, 빨가면 방어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이 빨간색 살, 이거는 이제 혈압육만 따로 특수 부위라고 잘라놓은 살입니다. 등살과 뱃살 사이에 이제 혈압근이 위치하고 있죠. 이 부위를 따로 잘라다가 참기름장에다 찍어 먹으면 좋은데, 자, 이 빨간색 부위는 공기 노출에 매우 취약해서 한 서너 시간만 지나도 발변이 되고 또 비린내가 많이 올라옵니다. 신선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옆에 이 내덩이는 살이 굉장히 하얗죠. 이건 중뱃살로 보입니다. 중뱃살 쪽은 원래 하얗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좌측의 세 덩이는 모두 등살로 보입니다. 방어 등살이 왜 이렇게 하얗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방어를 잡을 때 방열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스모토시그라고 해서 노즐로 분사를 해가지고 안에 혈관에 있는 피를 다 빼는, 그렇게 해서 피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테인리스 강선을 쑤셔가지고 신캐심에 이것도 이제 하고, 피 빼는 거 여하에 따라서 이 방어회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이 집은 피를 굉장히 잘 빼고 회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방어가 맞다. 다음입니다. 노량진 새벽시장 땡땡 업체에서 예약 후 직접 가서 사온 9.7kg 짜리 방어인데, 가게에 와서 이제 포토를 했더니 사진처럼 피멍인지 피가 있는 부위가 많아서 업체에 보여줬더니, 업체에서는 피멍이 아니다, 참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저희 가게는 평소 5에서 7kg 짜리 일본 양식 방어를 사용하고 있고, 큰 것을 사용해보고자 기대를 하고 9.7kg 짜리를 직접 구매한 것인데, 오히려 버리는 부위가 너무 많아서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대가리 쪽은 조금 덜한데 꼬리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피멍이 많이 들어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등 쪽, 배 쪽 할 것 없이 피가 많이 스며들어 있네요. 자, 근데 업체에서는 이게 피멍이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피멍이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피멍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피멍 같은데요. 피멍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고기가 물속에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꺼내서 뭐 잡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발버둥 쳐서 물리적인 충격 또는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뭐 화로차에서 옮길 때도 이렇게 척부터 떨어지거든요. 바닥에 한번 떨어지면은 그쪽 면은 피멍이 듭니다. 또 피를 잘못 빼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정상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피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포를 떴는데, 그러면 방어들이, 정상폼들은 다 이런 상태인가요? 아니잖아요. 횟집 하시는 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이런 상태에서 방어를 씁니까? 아까도 봤잖아요. 피 잘 빼서 살이 하얗게 나온 거. 어쨌든 이거는 뭐 정상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지나면 금방 비려지고요, 숙성 잠재력도 떨어집니다. 매우 빨리빨리 화로로 소진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그런 품질이에요. 이게 피멍이 아니면 도대체 뭘까? 참 의아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강남구 배달앱 평점 5.0을 유지하는 횟집에서 대방어회를 시켰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됐다. 평소 자주 시켜 먹던 횟집에서 최상급 대방어 중짜 6만원을 주문했고, 리뷰 이벤트로 광어회도 같이 왔습니다. 처음 받아보고는 제가 생각한 대방어회보다 너무 붉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당일 공수받은 신선한 횟감을 사용한다길래 내가 모르는가 보다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술이랑 먹는데도 먹다 보니 계속 비린 맛이 올라오고 도저히 못 먹겠어서 결국 3분의 정도 남겼습니다. 예전에 시켰을
봤을 때는 이런 적이 없어서 별점을 5점 주면서 부위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댓글로 죄송하다며 다음에 더 신경 쓰겠다고 하셨고요. 같은 날 다른 사람의 대방어 리뷰라고 해서 올라온 사진인데 하얀 건 저건 다른 광어회로 보이고 그 밑에 깔린 것들이 이제 방어라고 보면 되겠죠. 기름지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요것도 같은 날 다른 사람 대방어 리뷰를 또 캡처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또 연어가 서비스로 올라갔고 앞에 여기는 다 방어로 보이죠. 자, 그런데 요 사진은 본인이 이전에 주문한 대방어라고. 야, 부위가 끝내주네요. 뭐 대부분 다 뱃살, 중뱃살로만 받았는데 저 뒤에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혈압육 있죠? 혈압육이랑 같이 썰어낸 게 여기 이제 등살로 보이고. 좋네요. 진짜 이렇게만 팔면은 평점 5.0 받을만 한데요. 문제는 이번에 같은 집에서 주문한 건데 뭐가 이렇게 새빨개? 이게 일단 방어가 맞는지 피를 제대로 못 뺀 건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거는 방어가 맞습니다. 요 7시 방향에 허여먹으리 한 거는 이제 서비스로 광어가 들어왔고 이 삼겹살처럼 생긴 거는 대방어의 그 배꼽살 있죠?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썰어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측에 요 방어들 말이죠. 혈압육이랑 등살을 같이 썰어냈는데 방열을 조금 꼼꼼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열을 정말 잘하면 등살마저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은 지 얼마 안 됐고 신선한 상태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요 헤모글로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횟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와 맞닿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린 맛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겨울에 방어가 그리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비리기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고 피도 제대로 안 빼서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보여줬던 그 같은 집에서 산 회에 비해서는 이번 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니고 지난 사진 보니까 중뱃살, 뱃살, 등살 해서 골고루 담아줬다면 이번에는 사장님이 피가 덜 빠진 등살 위주로 많이 담아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꼽살이라는 특수 부위를 썰어 넣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어가 조금 비리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사장님도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일제추억님. 블로그 때부터 함께해온 오래된 구독자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때는 2024년 9월 15일 가을이네요. 소래포구 난전에서 대하와 꽃게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날 산 대하는 제 생애 최고의 대하가 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특징으로는 등 뒤쪽에 알이 가득 배인 것처럼 빨갰습니다. 제가 아는 대하와 달리 붉은색이 돌았으며 생식소를 말하신 것 같아요. 수염의 흰다리보다는 더 긴 느낌이었습니다. 가격은 키로에 35,000원이었습니다. 마치 랍스타처럼 머리 끝까지 알로 채워졌었고 살은 단단하니 최고의 새우였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해당 새우가 일단 대하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 대하가 맞다면 제가 먹은 대하는 어느 시기에 나온 건지 궁금하다. 세 번째, 해당 대하를 먹게 되면 기철수에 문제는 없을지 이게 궁금하다. 일단은 대하인지 여부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찌기 직전의 상태인데 전형적인 암대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생물을 조금 같이 난 상태다 보니까 원래 대하를 보면 꼬리가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하거든요. 붉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녹색, 초록색, 노란색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색깔들이 약간 바래긴 했지만 흔적이 보이죠? 뿔도 엄청 기네요. 코끝을 넘어섰잖아요. 대하가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등짝을 보니까 이게 뭔가 불그스름한 게 있네요. 요거는 이 대하가 알을 낳기 직전에 생식소. 왜 그 꽃게도 우리가 그 꽃게 난소를 알이라고 먹지만 알고 보면은 생식소잖아요. 성게도 성게 알이라고 하지만 알을 만드는 생식기관이잖아요. 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낳기 전에는요 암컷은 난소, 수컷은 정소, 특히 이 암컷은 노란 난소를 이 등에다가 찌웁니다. 달마새우도 그렇죠. 이런 애들이 등에서 이제 난소를 품고 있다가 이듬해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알을 방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산란하는 애들이 새우류 중에서는 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슈림프와 프라운. 얘는 프라운에 해당이 됩니다. 흰다리 새우, 보리새우, 대하, 달마새우가 모두 프라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알을 베기 전에 등짝에다가 생식소, 즉 난소를 뱁니다. 근데 그 난소가 마치 이렇게 먹으면 크리미하고 굉장히 고소하고 녹진하다고할까요? 성게알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반면에 슈림프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냐면 얘들은 다리에다가 알을 이렇게 품어요. 그 녹색으로 생긴 알 있죠. 대표적으로 단새우, 꽃새우, 뭐 독도새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알을 품습니다. 그렇게 새우가 이렇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대하는 봄철에 산란 직전에 요 난소를 찌울 시기에 이때 드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 사람이 지금 9월 달에 지금 저한테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9월에는 대하가 철은철인데 난소가 없거든요. 그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거 9월에 잡힌 거냐 아니면은 냉동이냐 했더니 냉동을 팔았다고 하네요. 해동해서. 그러면 추정컨대 봄 시즌, 알배기 시즌 때 잡힌 대하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팔다 남는 거는 바로 냉동시켜
거거든요. 그런 거라만 해동해서 이렇게 판매하지 않았나. 굉장히 어떻게 뭔가 운 좋게 얻어 걸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대하는요, 지금 이제 얼마 전이죠. 12월 초경에도 제가 올해 막바지 대하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게 암대하예요. 까보니까 난소가 아직은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월 동안 나러 이제 먼 바다 나갑니다. 그러면 겨울 동안 이 난소를 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가 이제 3, 4월 경입니다. 5월까지. 이때가 이제 대하가 알배기 철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 팔뚝만한 대하가 잡혀요. 4월 한 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대하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사다가 드십시오. 이렇게 등에 난소가 가득 껴서 엄청 고소합니다. 다만 5월 1일부터는 이 대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냉동이 아니고서 판매가 좀 어렵겠죠.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부산에서 횟집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책도 구매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4일경 부산 내만에서 지인이 잡은 고기인데 전 북발이로 생각이 되는데 자갈치 횟집에 가져갔더니 다금발이라고 하네요. 자, 사진 봤는데 지금 뭐 깊은 데서 올라왔는지 눈알자가 튀어나왔죠? 수압처럼. 얘는 전형적인 다금발입니다. 표준명은 따로 있죠. 바로 자발이. 제주도 방언으로 다금발이. 얘는 표준명 자발이고 표준명 다금발이도 따로 있죠. 근데 얘는 어차피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논외로 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혹자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쟤는 틀리면 어쩌려고 저렇게 확신을 할까? 확신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질의 추억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블로그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다금바리, 자바리, 능성어 이런 것들은 수백 번을 다뤄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진을 딱 한 장만 봐도 자발이다, 뭐 능성어다, 뭐다 이거를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매일 그 중매인들 있죠. 경매하고 하는 그 상인분들 보면은 척하면 알잖아요. 바로 그만큼 자주 보니까 자기 자식과도 같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저희 자식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그런 존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고 쳐요. 그 부모한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했을 때 가만히 있자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부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매일 보는 부모는 그냥 딱 봐도 아는 겁니다. 이걸 봤는데 모른다면 입질의 추억과 어류 칼럼니스트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그냥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해보십시오. 오늘 컨셉입니까?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런 말 하겠죠. 아직도 저거를 다금발이라고 말하네. 표준명 다금발이 따로 있잖아. 근데 왜 쟤는 저걸 가지고 다금발이라고 그래? 이게 왜 명칭이 바뀌었고 자바리가 다금발이가 되지 못하고 자바리가 됐는지, 그리고 왜 엉뚱한 애가 다금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다금발이를 먹으면서 자바리와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서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초로 제가 이제 미담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녹동항에서 북발이를 맛있게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녹동항 올려드렸잖아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죠. 이분은 북발이를 맛있게 먹었다. 근데 이게 왜 미담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랑 북발이를 먹자고 점심 정도에 녹동항을 찾아갔습니다. 둘이서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 고민 중에 어느 한 가게를 들렀습니다. 주인분께서 북발이 선어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선어라는 건 죽은 거죠. 아침에 죽었는데 횟감이 된다라고요. 그래요. 점액질이 좀 있어서 걱정했는데 아가미 색도 선홍색이고 눈동자도 맑아서 10만 원에 대뜸 구매했습니다. 내장이 제거된 상태였는데 저울로 재보니 1.5에서 1.6kg 정도 된다. 대략 크기는 40에서 5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활어였다면 한 2kg, 2.5kg 나왔는데 그러면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나왔겠죠. 덕분에 두 명에서 북발이를 저렴한 가격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제보합니다. 상호를 굳이 말씀 주시진 않았어요. 두 분이서 와 1.5kg 짜리를 우리 둘은 한쪽도 겨우 먹었는데 북발이를 매운탕으로 하려고 냄비 올려놓은 건데 누나를 보니까 엄청나게 초롱초롱하네요. 아침에 죽은 거 맞는 것 같고, 와 여기는 또 껍질을 벗겨다가 유비끼 데쳐가지고 얼음물에 탁 한 다음에 썰어냈네요. 근데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활어보다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크기의 북발이면 활어를 먹으면 질깁니다. 엄청 얇게 썰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감칠맛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정도 되면 기름기도 올라오고 더 맛있을 선어회로 드셨네요. 사실은 이걸 먹을 뭘 느꼈냐면, 이제 시장 측에서 한 상인분이 죽었지만 싱싱한 거다, 그래서 10만 원에 사겠냐 해서 사가신 거잖아요. 양쪽 모두가 다 저는 위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아가미도 보고 누나도 보고 죽었지만 횟감이 가능한 상태를 현명하게 소비하신 것 같고, 또 이거를 이렇게 내어
내어주신 상인분도 엉망 상태인 것을 횟감으로 10만 원씩 받고 판 게 아니라 진짜 싱싱한 횟감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또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고 바가지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바닥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그런 거 너무 싫어서 위축되고 시장 가격이 좀 두렵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진짜 왜 마트를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 마트에서 절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뿌듯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분이 납니다. 유비끼는 시장에서 잘 안 해주지 않나요? 잘 안 해주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껍질 데침이 정말 맛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다리 꺼중이 대부분 그래요. 뭐 다금바리, 능성어, 북바리. 근데 시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려면 비늘을 치고 나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비늘 치는 그 시간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바로 그냥 포로 떠버린단 말이에요. 포로 뜨고 나면 그 껍질은 비늘이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늘 못 쳐요. 그걸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작업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상인분들이 비늘을 잘 안 쳐요. 근데 이렇게 비늘 다 치고 껍질대로 다 살려서 요리해주면은 고급 일식의 그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수산시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손질해서 이런 모든 부위를 다 살려내는. 심지어 저번에 제가 광어 손질해달라니까 알을 막 버리더라고요. 그 아까운 거를. 그냥 탕감에 넣어도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채널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제가 애정하는 수산시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면서 미담도 좋고 다양한 문제들을 요 아래 이메일에다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